게임을 만들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류가 생겼을 때 예외를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반환값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이 선택은 단순한 코딩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 결정 하나가 GC 스파이크와 프레임 드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외와 반환값의 차이를 내부 동작 수준에서 이해하고 각 패턴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봅니다. 이런 코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는데 없으면 아이템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고 캐치해서 조용히 무시하는 구조입니다. 동작은 합니다. 하지만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켜고 이 키를 반복해서 눌러보면 아이템이 없을 때마다 GC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예외 객체 하나가 힙에 할당되기 때문이죠. 13번째 줄 빈 캐치 블럭을 보세요. 아이템이 없는 상태는 게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외로 처리하면 매번 힙 할당이 일어납니다. 60fps 게임에서 프레임마다 이 비용이 쌓이면 GC가 힙을 정리하는 순간 프레임이 끊기죠. 반면 이렇게 바꾸면 GC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트라이겟 아이템은 아이템이 없으면 그냥 폴스를 반환할 뿐입니다. 예외 객체도 힙 할당도 없습니다. 두 코드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오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이템이 없다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인가? 아니면 게임 로직의 정상적인 일부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체통으로 비유해봅시다. 예외 방식은 편지를 잘못 쓴 뒤 배달부가 다시 출발지까지 돌아와서의 편지 못 보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부가 처음 출발한 곳, 즉 호출 스택의 최상단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비용이 들죠. 반환값 방식은 다릅니다. 편지 안에 미리 혹시 수신인이 없으면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배달부가 돌아올 필요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왼쪽 예외 방식에서는 스로우가 발생한 순간부터 화살표가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벤토리.유저 아이템에서 게임 매니저.업데이트까지 스택을 역방향으로 탐색하죠. 힙 할당, 스택 추적 생성, 스택 대감기, 이 모든 과정에 수백에서 수천 나노초가 소요됩니다. 오른쪽 반환값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폴스가 반환되는 순간 정상적인 반환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GC 부담이 없고 약 1에서의 나노초 수준입니다. 1000배 이상의 차이죠.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외는 호출 스택을 되갚는 메커니즘입니다. CLR, 즉 단내 코드를 실행하는 런타임 환경이 예외 객체를 힙에 생성하고 스택 추적을 캡처하고 적절한 캐치 블록을 찾을 때까지 호출 스택을 역방향으로 탐색합니다. 이 과정이 전부 비용입니다. 반환값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메서드 반환 흐름을 그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성공이면 true, 실패면 false, 그뿐입니다. 이제 IL 수준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두 메서드를 비교합니다. 파세이지 베드는 int.pass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고 실패하면 -1을 반환합니다. 파세이지 굿은 트라이 파스로 같은 동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컴파일된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14번째 줄을 보세요. 파세이지 굿은 트라이 파스로 결과를 받습니다. out int age라는 키워드가 핵심인데요. 이 아웃맥의 변수는 힙 할당 없이 스택 변수를 직접 채웁니다. 잠시 후 IL을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파세이지 베드의 IL을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메서드 선언이 시작되고 11번째, 12번째 줄을 보면 점 트라이 블록이 열립니다. 13번째 줄에 IL 밑줄 0003 파스 호출이 핵심입니다. 이 한 줄이 실패하는 순간 CLR은 예외 객체를 힙의 new OBJ로 생성하고 스택 추적 문자열을 만들고 예외 핸들러 테이블을 순회합니다. 14번째 줄에 캐치 블록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 전체가 비용입니다. 이제 파스에이지 9의 IL을 봅시다. 36번째 줄 IL 밑줄 0002의 ldroca.s가 핵심입니다. ldroc이 값을 복사하는 것과 달리 ldroca.s는 스택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전달합니다. 아웃맥의 변수가 힙 할당 없이 스택 변수를 채우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37번째 줄의 트라이파스는 성공 여부를 불로 돌려주고 40번째 줄의 brPulse.s는 폴스 가면 단순한 조건 분기로 실패 경로로 점프합니다. 힙 할당도 스택 되감기도 없습니다. CLR이 예외를 처리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new obj 명령으로 exception 객체를 힙에 할당합니다. 둘째, 스택 추적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각 프레임의 메서드명, 파일명, 줄 번호까지 전부 담깁니다. 셋째, 예외 핸들러 테이블을 순회해서 어떤 캐치 블럭이 처리할지 찾습니다.
넷째, 트라이 블록부터 캐치까지의 스택 프레임을 정리하는 스택 되감기가 일어납니다. 벤치마크 단넷으로 측정해보면 예외 스로우와 캐치 전체가 평균 500에서 2000 나노초입니다. 트라이파스의 실패 경로는 약 2 나노초죠? 1000배 이상 차이입니다. 60fps 게임에서 한 프레임은 16.6m초밖에 없는데 예외 하나가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트라이파스 패턴, BCL의 표준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웃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웃은 출력 매개 변수 키워드로 메서드 안에서 값을 할당해 호출자에게 돌려줍니다. 레프와 달리 초기화 없이 넘길 수 있고 메서드 안에서 반드시 값을 써야 합니다. C# 7.0부터는 if 조건 안에서 outint age처럼 인라인으로 선언할 수 있어서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유니티 인벤토리 예제입니다. 여섯 번째 줄, 비포 방식의 get 아이템을 먼저 봅시다. 아이템이 없으면 아이템 not found exception을 던집니다. 이 메서드를 매 프레임 호출하면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힙 할당이 일어납니다. 14번째 줄, 애프터 방식의 try get 아이템을 보세요. 딱 한 줄입니다. 딕셔너리의 try get 밸류를 그대로 위임합니다. 비포처럼 예외를 던지는 대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21번째 줄, 호출부에서는 if 조건으로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성공했을 때만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아이템이 없는 것은 게임의 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예외 없이 else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밸류 튜플 반환입니다. try x는 성공 퍼 실패만 전달할 수 있는데 실패 이유도 함께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 밸류 튜플이 유용합니다. C# 7.0에서 도입된 밸류 튜플은 여러 값을 하나로 묶는 구조체입니다. 이전에 쓰던 튜플 클래스는 힙에 할당됐는데 밸류 튜플은 구조체라 스택에 할당됩니다. 지시 부담이 없죠. 풀, 오케이, 스트링 메시지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바 괄호로 구조분해해서 쓸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이름 검증 예제입니다. 첫 번째 줄, 반환 타입이 불 이즈밸리드, 스트링 에러 메시지입니다. 괄호 안에 이름이 있는 밸류 튜플이죠. 실패할 때마다 어떤 이유인지를 함께 돌려줍니다. 13번째 줄의 호출부를 보면 바 괄호로 구조분해해서 이즈밸리드와 에러 메시지를 각각 받습니다. 20번째 줄, show, 에러의 에러 메시지를 바로 넘깁니다. 이름이 이자 미만인지 12자 초과인지 비어있는지 실패 이유가 무엇이든 UI에 정확히 표시됩니다. try x는 성공 퍼 실패만 알려줄 수 있었는데 밸류 튜플은 이유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즈밸리드를 확인하지 않고 에러 메시지를 바로 쓰는 실수를 컴파일러가 막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리절트 T 패턴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리절트 T는 스트럭트, 즉 각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필드는 세 가지입니다.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불 is success, 성공 시의 값인 T value, 그리고 실패 시의 오류 메시지인 string error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리절트 T 자체는 스택에 할당된다는 점입니다. 지시 대상이 아닙니다. 에러 문자열은 힙 참조이지만 실패할 때만 사용됩니다. 팩토리 메서드로 서크세스와 페일리어 두 가지 생성 경로를 제공합니다. 리절트 T 구조체를 직접 구현해봅니다. 첫 번째 줄,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합니다. 리드 온리가 붙으면 모든 필드가 불변이 됩니다. 내부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맞고 외부에서는 서크세스와 페일리어 팩토리 메서드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출자가 반드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19번째 줄, 파스에이지 메서드입니다. 트라이파스로 파싱하고 0 이상 150 이하 조건까지 검사합니다. 성공하면 result int.success의 age를 담아 반환하고 실패하면 페일리어의 구체적인 오류 메시지를 담아 반환합니다. 메서드 시그니처만 봐도 이 메서드가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환 타입 자체가 result int니까요. IL을 봅니다. 첫 번째 줄, 반환 타입이 밸류 타입입니다. 클래스였다면 new obj로 힙에 할당되지만 스트럭트이므로 .localz init 안에서 스택 변수로 선언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을 보면 localz init에 int 32 불, 그리고 value type result int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result int 구조체 자체가 스택 변수인 거죠. 11번째 줄에 ldloca.s는 앞서 본 것처럼 스택 변수 주소를 전달합니다. 32번째 줄, 서크세스 팩토리 메서드 호출의 콜이 쓰입니다. new obj가 아닙니다. 스트럭트 생성에는 콜을 씁니다. 33번째 줄, str, 이로 스택 변수에 직접 저장됩니다.
페일리어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번째 줄의 페일리어도 콜이고 41번째 줄에서 동일한 스택 변수에 저장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힙 할당이 없습니다. 리절트 T 자체는 완전히 지시 없이 처리됩니다. 호출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result.is success로 먼저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성공이면 result.value를 실패면 result.error를 씁니다. 5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오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tryx는 성공 포 실패만, value tuple은 간단한 오류 메시지까지, result t는 여러 이유로 실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에 가장 적합합니다.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예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를 쓰는 것은 올바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흐름의 일부를 예외로 처리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외가 진짜 적합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 OR에 맞는 경우입니다. 어웨이크에서 필수 프리팹을 로드했는데 널이라면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7번째, 8번째 줄 주석처럼 이것은 개발 단계의 명확한 버그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던져서 즉각적으로 알리는 것이 올바릅니다. 조용히 무시하면 이후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서 원인을 찾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15번째 줄, sendMaxLS에서 음수나 0이 들어오면 argument out of range 익셉션을 던집니다. 이건 프로그래머 실수를 알리는 인수 유효성 검사입니다. 이 메서드의 사전 조건은 양수다라는 계약을 위반한 것을 즉시 알려주는 방법이 예외입니다. 23번째 줄, 생성자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생성자가 실패했을 때 오류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복구 불가능한 오류, 버그를 알리는 유효성 검사, 생성자 실패,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예외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제 흔히 빠지는 함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예외를 제어 흐름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게임 로직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예외로 처리하는 코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 매 프레임 호출됩니다. 6번째 줄, find nearest enemy는 적이 없으면 enemy나 found exception을 던집니다. 그리고 11번째 줄, 캐치 블럭에서 정상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면 예외 비용을 매 프레임 지불하는 셈입니다. 플레이어가 적 없는 구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수백 나노초가 반복해서 소모됩니다.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try find nearest enemy로 바꾸면 코드도 훨씬 간결해집니다. 5번째 줄, 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트라이 캐치가 사라지고 예외 비용도 없고 의미도 더 명확합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예외를 캐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예외를 삼켜버리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게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줄, 빈 캐치 블럭입니다. 9번째 줄 주석이 핵심을 말해줍니다.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는데 게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플레이어 레벨이 0 아이템이 없는 상태로 게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버그는 재현도 어렵고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8번째 줄, 세이브 데이터가 손상됐다면 로그를 남기고 기본 세이브 데이터로 복구를 시도합니다. 12번째 줄, 예상하지 못한 예외는 반드시 debug.log exception으로 로깅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줄, 처리할 수 없는 예외는 다시 던집니다. 예외를 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복구를 하고 할 수 없으면 상위로 전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result t를 쓸 때 is success 확인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밸류에 접근해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폴트 t 값이 그냥 반환되죠. int라면 0참조 타입이라면 널이 조용히 반환되고 오류를 감지하지 못한 채 게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ABC를 파싱하면 is success가 false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줄 주석처럼 밸류에 바로 접근하면 0이 반환됩니다. 네 번째 줄, 나이가 0으로 출력되고 아무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버그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is success를 먼저 확인하고 얼리 리턴하는 패턴을 씁니다. 7번째 줄에 도달했다면 is success가 true임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밸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 8.0 이상이라면 member nonwhen annotation을 붙여서 컴파일러가 경고를 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모바일 개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IL2CPP에서 예외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IL2CPP는 유니티가 C# IL 코드를 C++로 변환해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빌드하는 방식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배포 빌드가 바로 이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환경에서 예외 처리 비용은 모노, 즉 에디터보다 10배 이상 클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프레임 드랍 없이 잘 동작하던 코드가 실기기에서 심각한 프레임 드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기기에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짚어봅니다. 트라이엑스 패턴은 C# 1.0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웃 변수를 미리 선언해야 해서 코드가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C# 6.0 이전에는 if 밖에서 int age를 먼저 선언하고 out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변수가 두 군데로 분리되어서 가독성이 좋지 않았죠. C# 7.0에서 두 가지 개선이 동시에 왔습니다. out 변수 inline 선언과 value tuple 입니다. 이 두 가지 덕분에 반환값 기반 오류 처리가 훨씬 실용적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면 이제 out int age를 if 조건 안에서 바로 선언합니다. 훨씬 간결하죠. 다섯 번째 줄, value tuple 반환 예시입니다. 브로케이와 int value를 묶어서 반환합니다. 스트럭트 기반이라 GC 없이 스택에 올라갑니다. 아홉 번째 줄의 구조분해로 각 값을 별도 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C# 7.0 이전에는 다중 반환에 튜플 클래스를 썼는데 힙 할당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value tuple로 GC 없이 처리됩니다. C# 8.0에서는 nullable 참조 타입이 도입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면 아이템 뒤에 물음표가 붙어서 아이템이 됩니다. 물음표가 없으면 절대 널이 아님을 컴파일러에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의 호출부에서 is 패턴 매칭으로 널 안전 접근이 가능합니다. find 아이템이 널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타입으로 표현하고 컴파일러가 널 확인을 강제합니다. C# 10.0에서는 레코드 스트럭트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아까 15줄이었던 result t 구조체를 단 5줄로 표현합니다. 스트럭트의 스택 할당 특성과 레코드의 자동 생성 기능, 생성자 equals to string 구조 분해가 모두 결합됩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없이 간결하게 리절트 패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를 정리하면 스트럭트의 값 타입 의미론과 레코드의 자동 생성 기능을 결합한 타입입니다. 레코드 스트럭트 포인트 int x, int y처럼 선언 하나로 x, y 속성, 생성자, equals, toString이 모두 자동 생성됩니다. result t 같은 경량 데이터 컨테이너에 딱 맞는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기준표를 정리합니다. 실패가 예상 가능한 정산 흐름이라면 try x 또는 result t를 씁니다. 업데이트 같은 맵프레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C 스파이크를 막아야 합니다. 실패 이유가 단순하면 try x, 실패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result t입니다. 반면 생성자 실패, 인수 유효성, 검사, 복구 불가능한 초기화 실패는 예외가 올바릅니다. 그리고 IL2CPP 모바일 빌드의 핫패스에서는 try x나 result t를 써야 합니다. 예외 비용이 모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로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안에 트라이 캐치가 있다면 반환값 패턴으로 아이템이 없다. 저기 범위 바뀌다처럼 게임 로직의 정상 상태는 예외가 아니라 반환값으로 표현하세요. tryX 패턴은 dictionary.tryGetValue, int.tryPass 같은 BCL 스타일과 일관됩니다. value tuple은 스택 할당이니 2에서 3개 반환에 GC 없이 쓸 수 있고 result t는 스트럭트로 정의하면 성공 경로에서 힙 할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절대 삼키지 마세요. 캐치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버그가 조용히 숨습니다. 이상으로 예외 대 반환값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